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 로드 오동님입니다. 노건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참 노건사가 22년도 거래사를 좀 정리하고 네. 최근 23년 1월 13일이잖아 오늘. 네, 맞습니다. 1월달 지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즉 삐띵 시장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보시죠. 네, 일단은 대표님 우리 22년 처음엔 좋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조금 힘들고 그렇게 지나와서 23년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22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거래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일단 12월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2월 거는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1월 말에 다시 한번 더 촬영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11월 달까지만 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부터 해서 좀 많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래 건수가 줄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9월, 10월부터는 조금 더 급감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씩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매수자분들이 많이 좀 문의가 주시고 오늘 저도 아침에 또 수원 갔다 왔거든요. 매수자 때문에. 조금 매수자들 문의가 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몇 달 전에 약간만 정리해드리면은 네.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9월달에 강원도지사가 네. 레고랜드 지급 보증 못 해주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물론 뭐 나를 또 말을 바꾸셨지만 네네네. 그때 그 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냉하다 보니 네. 그때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가격을 좀 조정해 줬던 매도자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좀 파셨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거래량이 10월 달 거래량보다 조금 소폭 이제 상승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좀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10월 달이 상업용 건물이 1,800건으로 많이 네. 줄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11월 달에 또 2,300건 좀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좀 늘고 있다 거래량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1월 달에 다시 통계가 나왔을 때 12월 달 것도 좀 보고 그리고 1월 달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 흐름을 우리 좀 구독자분들이 따라와 주시면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이 저희가 이제 거래량을 좀 보는 것들은 이걸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오늘 13일인데 오늘 금리 인상이 됐죠. 그쵸. 예. 사실 대표님 예상하셨던 아니 뭐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미 우리가 3.5%까지는 예상하고 있고 경제 상황을 좀 봐서 3.75까지도 가겠다라는 뉘앙스는 비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들 반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제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서 13일로 해서 3.5%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점에 머무른 금리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정상 비슷한 곳까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지가 조금 남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좀 기사로 봐야 될 내용들을 한 두 꼭지 정도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가 인상이 됐다. 7연속 인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7번 올라갔으니 우리 기대적으로는 7번 내려왔으면 좋겠다. 제 소망입니다. 안 돼. 네, 이게 안 되겠죠? 당분간은 그게 힘들겠지만은 점차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와서 또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이런 것들의 매물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금리 보시면 은행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라는 기사가 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요. 작년 연말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예금금리를 올릴 때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예금금리를 너무 올리지 말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대출금리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에 대해서 압박을 넣었더니 바로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하나은행, K뱅크, 우리은행, 농협 일제히 금리 인하를 이제 다시 했고요. 아마 이 상태로 갔다가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 있고 3년이 대출 받는 금리가 있잖아요. 대출 금리가 보통은 3년이 더 높은데 최근에 1년이 더 높아요. 아니, 이게 3년 고정금리하고 그렇죠. 1년마다 변동되는 1년 변동금리を따져봤을 때 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가 높았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1년짜리 변동금리가 더 높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당국에서도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그거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로 좀 들려요. 그래서 현재는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들을 보실 거고 아무래도 건물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금리 관련해 가지고 또 문자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소폭의 인하라도 받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대출해준 은행이랑 어제 또 공교롭게 통화를 했어요. 아, 알겠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매입할 때 대출금리가 2.5%였단 말이에요. 네. 현재 대출금리는 5.8%예요. 아,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월 초에 이제 새해 인사하면서 금리 좀 내려주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니 어제 이제 답변 전화 온 게 5.5% 정도로 본점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5.5%보다 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 대표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5.5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0.3%만 내려가도 일단 대출 금액 자체가 그렇죠. 거의 한 100 몇십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자를 꼬라박고 있는 게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한 개쯤 임대료하고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공실이 하나 생기는 게 하나 해소됐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오늘 그래서 표정이 좀 밝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제 예상이지만은 아마 상반기 1분기 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5% 후반대를 보실 것 같고 2분기 때는 5% 중반대를 보실 수 있고 3분기 4분기 때는 5% 초반대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실 것 같고 정말 좋으신 분들은 4%대까지 더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되면 따라서 건물 가격도 다시 뭔가 조금씩 또 움직이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 보여드릴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11월 달이라 12월 달에 거래된 사례를 좀 봐야지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매수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밸류맵을 좀 많이 봤는데 이번엔 좀 디스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로 갈아타셨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밸류맵과 디스코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디스코의 좀 매물 본 것 중에 이제 12월 달에 신사역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건 매각된 사례죠? 매각된 사례입니다, 정확히. 이제 12월 6일날 실거래 신고를 하신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93억에 매각 신고를 했고요. 보시면은 토지 평수가 221.3제곱미터입니다. 소유권은 기존에 변경됐을 때 19년도에 변경하면 됐었던 것 같고요. 이 매물 네. 저희 회사에 신종님 수석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쵸. 매물 소개한다고 유튜브 찍었는데 아무것도 오픈을 할 수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야 오픈 안 할 거면 왜 찍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픈 안 하고 힌트도 좀 미비하게 드리면서 연락 오면은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유튜브 찍었는데 근데 그렇죠. 댓글에 아니 헐 층수도 안 알려줘? 뭐야? 라는 댓글이 좀 달리면서 뭐 그랬던 매물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는 진행 중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팔려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좀 아쉽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신축으로 좀 더 검토가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사역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고 신분당선 개통과 위례신사선 개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왕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지하 2층까지 좀 파서 신축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로드뷰 사진에서 한번 보시죠. 네, 그럴까요? 건물 외형.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1층에 식당이 들어간 건물인데요. 아까 노건 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지하층이 없습니다. 네. 지상만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야 뭐 강남구가 지금처럼 막 뭐 이게 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누가 뭐 임차 들어오겠어? 라고 하시면서 그냥 적게 공사를 들여가 지어 놓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제 생각도 똑같은 얘기인데 멸실하시고 새롭게 건물을 지으시는 게 비용은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팔 때 그 비용을 충분히 뽑으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 건물 사신 매수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거래된 사례 또 다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잠원동 쪽입니다. 잠원동의 이 물건입니다. 여기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는 곳인데. 근데 최근에 네. 여기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건물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원래 이 블록 자체가 간장게장이 맞습니다. 좀 유명한 네. 뭐 블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가게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네. 신사역이 워낙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이쪽도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쪽이 약간 언덕지고 신사역 올라오는 언덕이 살짝 있는 느낌인데 근데 최근에 120억에 거래가 돼서 11월 달에 그래서 좋은 거래 금액이 그럼 평당 얼마죠? 지금 대지 평수가 306.9제곱미터니까요. 계산하면 한 뭐 한 2억 3천 정도 되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의 거래가 돼서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 이 물건은 근데 대신에 보시면은 아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여드리는 거는 좀 완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신구초등학교 인근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 물건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136억에 거래됐고 신축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뭐 외국계 계열사에서 워낙 좋은 임대료로 들어왔고 아무래도 주변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잘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건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신축한 이 물건입니다. 굉장히 예. 제가 또 계약한 그 고객분이 이 건물을 보시고 이 업체와 지금 사실 신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지은 것 같고요. 또 층고도 높게 잘 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업체들이 선호해가지고 임차가 잘 맞춰져서 또 거래까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이신 분이 이런 사례를 잘 보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의 거래 사례가 11월 달에 거래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청담동 쪽에도 거래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쪽에 제가 아는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인데 보시면은 170억에 거래가 하셨거든요. 원래 이 물건은 미용실이 들어가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전층 명도를 하고 새롭게 지금 이렇게 청담동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토지거래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실 분이 매입을 하신 걸로 보고요. 뭐 현재 전 소유주분이 저랑도 거래를 했어가지고 저희가 뭐 마포구에도 건물 하나 더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한 4건 정도 네. 강남구 중심으로 보셨는데 네.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매도자분들은 그냥 버티고 계시고요. 네. 매수자분들은 급매력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똑같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매수자가 이길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다시 매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매수자분들은 잘 버텨보시고요. 매수자분들은 그 중에서도 옥석을 잘 고르셔가지고 향후 또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한번 이득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아무래도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올라가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면 토지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또 입지라는 것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몰리는 곳에 더 몰리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드릴 때도 강남구 중심이나 서초구, 강남 3구 인근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는 마포구, 용산구 대표님 말씀하시는 성동구 여기까지는 저희가 뭐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더 조금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지금 찍고 업로드 할 건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오 대표 노건이사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하고 생각해 주시고 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